이 얘기는 현재 내과 전문인 김현주 씨가 의대 시절 겪었던 사연을 재구성한 드라마입니다. 너 대체 몇 번째야? 해박이 장난인 줄 아니? 수업 안 듣고도 시험 잘 볼 수 있어? 해박 실습도 한 번도 안 들어오고선. 그래, 오늘 교수님 진짜 화나신 것 같더라. 너 이번 시험 못 보면 유급이라고 가서 전화를 했어. 아, 사랑보다 위대한 학점이여. 연애를 하자니 학점이 울고 학점을 따자니 남자가 운다. 그만해. 시험이 언젠데? 일주일 후. 그날 밤부터 윤주는 학기 내내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해박책을 다시 들었다. 여보세요? 자기야?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지. 시험이 코앞이잖아. 하지만 평소에 하지 않던 공부가 하루아침에 잘 될 리 없었고 처음 결심이 무색하게 윤주는 밤새 애인과 전화를 하다 잠이 들어버렸다. 그때 제가 본과를 하는 년이었는데요. 지금 결혼한 신랑을 만나고 있을 때라서 시험 기간인데도 공부를 좀 안 했어요. 그런데 의과대학 시험이라는 것이 벼락치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이상은 꼬박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갑자기 그걸 생각이 낸 거죠. 언니 줘. 안 돼. 얘는 달랠 걸 달래야지. 아유, 달라니까. 나도 전문의 시험이 내일 모레야. 나 이번 시험 잘못되면 정말 유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매일 수업 빼먹고 그러래? 자업자득이야. 애타게 선배 언니에게 얻으려고 했던 그 무엇. 그날 밤 윤주는 직접 그 무언가를 훔치기로 결심했다. 깜짝이야. 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 하긴 나 좀 너무했지. 학기가 다 끝나갈 때야 겨우 해부실에 들어와 봤으니. 어린 나이에 어쩌다가 불쌍해라. 할머니 죄송합니다. 해부실에서 윤주가 훔친 것은 사람의 뼈 중 가장 아름답다는 설골. 그러니까 인간의 혀 바로 밑에 있는 뼈 한 조각이었다. 설골은 그 모양도 예뻤지만 의대생들 사이에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도 있어 종종 훔치는 학생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기도 했다. 어쨌든 속설이 정말 맞는지 설골을 가진 이후로 윤주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흔히 설골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뼈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한 탓인지 갑자기 잠도 잘 안 오고 공부도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해박 시험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봤죠. 야, 해박은 진짜 싫어. 일주일 내내 외웠는데도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 거 있지? 야, 난 반도 못 썼다. 아무래도 제시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야, 근데 김윤주, 너 아까 보니까 시험지에 못 쓰긴 쓰던데 뭐 아는 것 좀 나왔어? 글쎄, 난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어젯밤 사이에 외운 게 다 나왔더라. 정말? 야,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 야, 버스 온다. 안녕, 내일 보자. 야! 정말 설골 때문에 행운이 찾아온 것일까? 윤주는 왠지 또 다른 행운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며 며칠 동안의 긴장을 풀어놓았다. 그 순간 쌓였던 피로는 그녀를 편안하고 나른한 잠 속으로 안내했다. 아저씨, 죄송해요. 졸다가 정류장을 놓쳐서 그러는데 여기서 잠깐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저씨. 학생 그래? 종점이에요. 내리세요. 얼마나 잔 것일까? 마치 거짓말처럼 그녀는 막차가 떠나버린 종점에 와 있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낯선 거리, 그리고 이상한 꿈. 그녀에게 왠지 모를 공포가 엄습해왔고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수중에 돈도 없었고 거리에는 지나는 택시조차 보이지 않았다. 일단 집에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락할 길이 막막해진 그녀에게 문득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자전거 건물이라면 공중전화가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고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건물인지 이상한 냉기가 감돌았지만 지금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생각대로 공중전화는 있었다. 하지만 아저씨! 아저씨! 텅 빈 건물에 혼자 남은 윤주. 혹여 열려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전화를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하세요? 이봐요, 이봐요, 아가씨, 이봐요.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는 걸 거기 관리 아저씨가 발견하신 거죠. 저도 제가 왜 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신이 좀 들어요? 아니 아가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들어왔는데요. 혹시 그랬구만. 관리인 아저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 같았다. 건물 안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소문 때문에 건물에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긴 윤주와는 묘한 인연으로 얽힌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아니, 대한무역도 나갔단 말이야? 예, 또 거기야? 네. 그 역건물 제1빌딩으로 임대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무슨 수를 써야 되겠어. 윤주가 이상한 일을 겪었던 문제의 건물은 제1빌딩이란 이름으로 2년 전에 세워졌는데 임대료도 싼 데다 시설도 깨끗해서 인근 건물에 임대를 들어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건물로 몰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근 건물들은 비어갔고 그중에서도 제1빌딩 바로 옆에 있던 건물은 거의 텅 비는 상태가 됐다고 한다. 결국 몰릴 대로 몰린 옆건물 주인은 엄청난 사건을 꾸미게 됐는데 과연 그들이 모의하고 있는 그 사건은 무엇일까? 한번 해봅시다. 구했나? 아, 예. 그 제1빌딩의 관리인이. 아, 예. 골치 아픈 일은 없을 깁니다. 제가 며칠 동안 쭉 지켜봤는데요. 이 보호자도 없고 거처도 일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언제 할 생각인가? 그 말 나온 김에 오늘 밤이라도 하겠습니다. 희생양으로 선택된 할머니.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이 할머니를 선택한 것이 어쩌면 그들의 죄책감을 더욱 작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요,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 입장이 영 곤란해지거든요. 아이고, 그라모요. 선생님이 신신당부하신 긴데. 그러면요, 오늘은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아침 일찍이, 그것도 아무도 못 볼 때 그때 가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안 계셨으면 저같이 늙은 것들은 아마 밖에서 얼어 죽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문도 닫고 해야 하니까 들어가 있어. 예? 편안하게 주무시소 오늘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소. 고맙습니다, 선생님이요. 들어가 있어.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사고로 죽은 후 제일 빌딩의 안전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거기에 죽은 할머니의 원혼이 떠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가세 결국 건물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옆 건물은 예전처럼 제일 빌딩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다시 북적였다. 그들은 완전 범죄의 그늘 속에 숨어버리는 듯했다. 이 과장 수고 많았어. 어? 감사합니다. 내 오늘 소주 한 잔 사지. 그런데 얼마 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그들만의 비밀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들은 경찰에 모두 검거됐고 이미 증거도 확보돼 있는 상태였다.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계획이 도대체 어디에서 빗나간 것일까? 삭별규정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 그 할머니께서 건물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른 친구분한테 그 건물에서 자게 됐다고 함께 자자고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 할머니께서 모든 걸 목격하시게 된 거죠. 그들의 희생양으로 선택된 할머니는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모른 채 같이 노숙을 하던 저지의 다른 할머니에게 좋은 건물에서 따뜻한 잠을 자게 되노라며 함께 자자고 미리 귀뜸을 했던 것이다. 밖에서 관리인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본 할머니는 몰래 건물로 숨어들었고 바로 그 순간 결국 유일한 목격자였던 할머니에 의해 그들의 범죄는 세상에 알려졌던 것이다. 그리고 죽은 할머니는 무용고자의 시신으로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의대의 해부용 시체로 기증됐고 윤주는 바로 그 시신의 설고를 훔쳤던 것이다. 그런 건물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자신이 예상치 않게 그곳에 가게 돼 이상한 일을 겪은 것, 그리고 설골의 주인이 죽은 사연을 듣게 된 것이 윤주는 왠지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야,